우리는 처음에는 학문이 정확한 걸 보여야 돼. 정확하지 않은 거를 무조건 외우듯이 해놓으면 그건 잘못된 색깔을 칠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정확하다면 그때부터는 반복을 해줘야 돼. 근데 저는 이미 원리 측면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몇 번 반복을 해주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풍수지가 30년, 40년 한 얘기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뭔가를 가리켜야 돼. 돈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가리키는 거야. 가리키는 사람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고전 외워. 우리가 갖다 놓고 고전 풀어도 될 건 아니거든. 여기도 고전은 조금은 해. 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동국대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나왔다고는 그래도 뭐 알아들 막 몇 마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몇 마디를 하는 거지 고전을 뭐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풍수 이론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이론을 다 안 해. 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음양우행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원리를 알게 되면은 풍수의 그 무서운 거 황천살 우리 많이 듣죠. 황천살 제일 무서워하잖아 사람들이. 황천살이란 그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따랐다. 황천살 이름도 무시하잖아. 황천 가는 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쓰는 황천살 걸려 해버리면 다 끝나 한마디면. 그러니까 풍수는 겁줄 게 많거든. 그 황천살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오행이라는 게 있어. 오행. 목화토금수가 상생상극하는 게 있어요. 목은 토를 극한다. 이를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이 오행의 방향에 맞춰놓고서 묘가 쳐다보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기운이 들어온 방향을 극한다든가 뭐 아니면 기운이 들어온 방향이 토 방향인데 목 방향하면 거기들 이걸 황천살이라고 하는데 오행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오행은 원리 방향에 대입될 때는 오행이 된다 안 된다. 오행이 안 되는 거야. 즉 상생상극은 거기에 대입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오행의 원리를 모르고 밖에 그냥 목이 나무고 물이 수가 물이고 이렇게 온 상태로 공부를 하니까 모든 이론을 나올 때 그리고 원리를 모르니까 모든 이론이 나올 때 그 이론이 잘못된 잘된지를 검증할 길이 없어. 왜? 임상은 똑같은 이론 갖고 수업 시험에 봐도 이것 때문에 맞았는데 저것 때문에 맞았는지 알들 못해. 그냥 맞았을 때 이거랑 우기면 그거 같고 또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됐을 때 잘못된 이론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 이론에 맞는 이론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이쪽 사주명리학 풍수지리의 현실이에요. 뭐 보니까 두 분 갖고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장 선생님도 사주명리학 한 30년 하셨다 하고 여기도 뭐 사주꾼이 아니지만은 여기도 점성학인이 다 또 하셨고 하니까 둘이 서로 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 뭐 타로 강의도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통은 뻔한 거야 전부 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부터 제자까지 잘못된 이론이 와도 그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럼 뭘 먹자? 권위 그냥. 누가 더 잘 떴냐, 뭐 스승이냐 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먹힌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면은 뭐라 하냐? 내가 공부를 덜 해서 안 맞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론이 잘못된 거야. 근데 어려운 이론이 좋은 거냐? 아니야. 모든 이론은 학문적이 정확한 그 지식체계를 가진 사람이 공부할 때 정확히 따라올 수 있는 게 학문인 거지 어렵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보면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게 맞아. 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풍수건반 목적이 뭐다? 한눈으로 멋있게 고전 외우려고 한다. 남들한테 큰 소리 치려고 한다. 좋은 땅 찾으려고 한다. 뭐요? 좋은 땅. 좋은 땅 찾는 방법을 어렵게 찾는 게 좋은 거다. 쉽게 찾는 게 좋은 거다. 단지 남들한테 보여줄 게 필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패철이 뭐냐? 그 패철이 필요한 거는 나중에 묘나 이런 거, 묘나 집이나 써줬을 때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우리 혹시 뭡니까 엘로드가 아니라 황우석 박사가 뭐지? 줄기세포. 여러분 줄기세포 상징이 뭐야? 스포이드 세포이잖아. 그거 나오면 줄기세포잖아. 그게 줄기세포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것만 나오면 줄기세포가 되듯이 이걸 딱 들고 있으면 땀 들일 때 뭔가 도사 같잖아. 남들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제가 상담해 주려 할 때 그걸 가져가는 얘가 거의 없어. 실제 상담할 때는. 그럼 필요하지 않아. 왜? 굳이 어디에 써줄 때 무슨 방향인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잘 때 방향이 중요해? 기가 있는 땅이 중요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100번 중요한 방향은 그 안에서 그거 갖고 사지는 게 아니라 네가 정확하게 자축이 무슨 방향 알아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 기가 내려온 방향 알려주는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럼 그건 필요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기가 이리 내려오니까 너 이렇게 머리 두고 이렇게 자면 돼 여기서. 이게 제일 좋아. 끝! 근데 남들한테 폼나게 멋있게 보이려면 그게 필요한 거야. 이걸 들고 있어야 뭐 하는 것 같고 또 돈도 좀 받으려니까 들고 있는 게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이해 갑니까? 이 현실과 이런 애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풍수를 들으면 황당한 얘기가 많아. 근데 황당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내가 과장하는 거 하나 있다면 답사 갔다 오면 뭐 엄마가 이모가 되고 아빠가 삼촌이 되고 그 과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과장을 하지만 농담 삼아 그 외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갖고 할게요. 이거 요게 아까 보듯이 이제 하나하나 치면은 요거는 뭔 얘기였냐면은 그거를 저걸 틀으면서 문을 들어갈 때 정문이 이렇게 문 열고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들어갔다가 살짝 꺾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꺾어지는 게 왜 좋은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의미, 그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거 있어요. 이것들을 배우는데 우선순위가 또 있어.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쉽게 말해서 시험 합격하는데 어느 절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날 컨디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포크나 엿이 중요하냐? 아니면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첫째는 공부잖아. 그 다음에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근데 우리는 어느 절에서 기도해서 저기 서울대 갔다고 그 절만 몰려들어. 애 공부 안 하고 절만 가면 되나? 기도 안 하고 공부 잘하면 될 수 있어. 이해하죠? 이런 것처럼 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그 집을 통째로 바꾸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은 생각도 심각하진 않아. 사실은. 그렇지만 얘기를 또 해줘야 사람들 그걸로 따라오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갈 때 이렇게 저기가 들어가서 꺾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해 준 거고 여기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나무가 지금 사람하고 펼 때 키가 어때요? 나무가 커? 사람이 커? 이렇게 나무가 크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선 키하고 앉은 키. 자, 집에서 볼 때 사람들이 집에서 무대는 서서 사는 무대야? 앉아서 사는 무대야? 앉아서지. 가끔 서도. 그러면 이 나무가 선 키를 기준으로 해야 돼? 앉은 키를 기준으로 해야 돼? 앉은 키를 기준으로 해서 앉은 키가 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목숨하고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원리와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는 맞는 거야. 이게 왜? 앉은 키보다 나무가 더 크면은 화분 같은 게 크면은 거기한테 기운이 딸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오히려 사람의 기운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화분이 있는 게 저런 게 좋다 나쁘다? 응? 집안에 화분이 있는 거, 즉 크기가 일단 있는 거. 크기 좋은 거야. 왜 좋아? 응? 정화. 공기 정화, 정서적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갇힌 공간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뿜고 그 에너지, 탁한 에너지 나오는데 식물하고 동물하고 이 반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숨 쉬는 게서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가져가고 나는 게 있다고. 그리고 더 좋은 거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더 좋은 거는 아침에 새벽에 눈 뜨거나 밤에 한 번씩 가서 닦아줘. 이파리 닦아줘, 줄기 닦아줘. 닦아주는 거지 만져주는 거는 줄기를 만져줘. 이제 그걸 설명을 나중에 할 거예요. 현장 가면 그 줄기를 만져주는 순간에 우리는 자연하고 동화가 된 내 몸에 있는 탁한 기운이 쫙 빠져나가. 그래서 몸이 상당히 우리 답사 가는 사람은 나무 잡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답사 가면 항상 뭐 하느냐? 나무를 잡아. 이쁜 나무를. 이쁜 나무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역할. 첫째는 접지라고 하잖아요. 접지. 서양에서도 지금 접지, 우리 전기 코드 중에 3개가 구멍이 있잖아요. 그 중에 2개는 전선과 하나는 뭔지 알아요? 그게 접지야.
그 하나는 전기하고 관계된 게 아니야. 그건 뭐냐? 그 땅 속에 선을 묻어서 그 접지를, 전자파를 접지 땅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기 위한 접지 코드인 거예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접지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도 많고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나라 세 개예요. 응? 세 개. 그래. 그것도 그게 풍수의 원리야. 거기다 쓰는 거야. 이미 그 과학적으로 아주.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신이라고 떠드는 사람 떠들어. 그 세 번째 구멍이 그 접지라니까. 그건 뭐냐. 그게 땅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일두 건설이나 토건 쪽에서는 어떤 개념을 잡냐? 전자파 같은 나쁜 것들이 땅을 해서 빠져나간다. 말하자면 그 뭡니까? 저 번개 접지처럼 그 접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땅의 에너지하고 연결시키면서 사람이 땅은 모든 걸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접지를 해놓고 거기서 잠을 잘 때, 안 잘 때 차이는 당장은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누적될 때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화분이 이 속에 흙이 들어가 있잖아. 수경재배도 좋지만 그건 약해. 흙을 넣어야 돼. 흙은 조금만 있어도 기본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 화분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은 치우라고 한 거고 이런 정도 화분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는 가게니까 가게는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서서 움직이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적당히 큰 건 괜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 키보다 월등히 큰 건 안 좋아. 어쨌든 사람 키, 그러니까 집에도 앉은 키 기준으로 하고 그 사무실도 앉은 키와 선 키 중간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되지 더 큰 건 안 좋아. 더 큰 게가 있다면은 또 다른 방편을 해놓고 쓰면 괜찮아. 그게 이제 큰 역할 하지 않게끔 이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자리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큰 거 하나 있어도 괜찮아. 이해가지 그런 거는. 근데 혼자 쓰는 방에 큰 걸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걸 해서 그걸 잡아줘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너무 큰 거라 바람직하지 않은 걸 얘기한 거고 얘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뭔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유공하는 요거 낫죠. 요 패철 요거. 이 패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걸 보여줘야지 뭐가 먹히잖아. 그러니까 보여준 거야 그냥 해가지고. 이건 뭐냐? 이 차가운 색깔의 조명이 좋을까 나쁠까? 이 차갑고 대신 깨끗해 보이잖아. 좋아 나빠?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모기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쉽게 말해서 뭐냐?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분석하면은 저게 좋은지 나쁜지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존의 사주 명리학 갖고 제대로 분석이 되느냐?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30년 내가 있어 30년인 줄 모르고 30년이라 했지만 실제 30년, 40년 많아. 해도 소용이 없어. 답 안 나와. 분석하는 사람마다 달라 그냥. 우기면 돼. 우기면. 이게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게. 자, 매출을 떨어뜨리는 크나큰 요소인데 이 사람에게는 정셰프님은 차가운 색깔 많이 넣을수록 이게 뭐냐? 정셰프 그럼 이것도 차가운 색깔이야. 사실은 일식 자체가 차가운 음식이니까 안 맞는 거야. 원래는. 이해가죠? 대신에 끓이고 볶는 건 덴뿌라 이런 건 좋은 거야. 뜨거운 기운을 써야 되니까 친다면. 근데 그게 주가 될까? 자기 흐름이 주가 될까? 자기 흐름이 더 주가 돼. 이건 뭐냐?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하고 좋을 때 더 좋게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장사가 잘 되게. 맞춤 컨설팅 한다지.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이라고. 여기는 이제 카운트에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색해 봤는데 여기는 수맥은 없어. 근데 우리는 수맥만 얘기해. 수맥 말고 살기라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안에도 지난번 해봤듯이 생기, 살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즉, 어느 공간이든 1m 안에는 살기가 몇 줄 들어있고 생기가 몇 줄 들어있어요. 어느 공간이든. 중국 풍수 애들 이거 하는 사람 많이 드물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쪽에서는 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있는데 많이 드물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뭐냐? 우린이 됐든 나중에 장비도 나 있거든. 이거 가지고도 검증이 가능해. 진짜 기가 좋다. 말로만 중국 풍수 말로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렇다고. 근데 진짜 좋은데 어떻게 검증해?
옛날에 우리 이쪽 풍수한 사람이 자기는 사주 안 하고 풍수한 이유는 풍수는 일단 뽀록 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됐더라도 사기치기 좋고 그리고 걸릴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깨질 이유가 수없이 많아. 그리고 얘기할 때 좀 어려운 걸 얘기하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집을 다 바꿔야 돼. 이건 못 갖고 이건 해도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그걸로 파는 그때가 안 들었다고 이렇게 말 돌리고 그럴 게 많아서 자기는 풍수한다고 유명한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리고 풍수를 가르쳐. 이론을 가르칠 게 많잖아. 논문 잘 쓰고 이론 가르치면 가르칠 거 많거든. 계속 가르쳐. 근데 막상 자기 중요한 요자리는 대충 써. 왜? 어차피 잘 안 맞니까. 이게 현실인 거야, 현실. 삼성전자도, 삼성그룹도 그 할아버지 조부가 몇십 년? 10년? 20년? 묘를 메고 다니다가 나중에 고향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고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여기 좋은 묘자리 있다고 해서 알려준 게 그게 어디야, 거기가 지금. 그때 우리 이석천하고 신주원 선생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그 어디지, 거기가? 그 삼성. 네. 그렇게 가듯이 거기도 그러니까 몇십 년을 도는 옛날 그렇게 계속 묘 싸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시대에 풍수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 풍수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풍수를 믿었다는 얘기야. 이론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요. 아직도 풍수가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정리한 게 알려지려면 풍수는 더 오래 걸려 아직까지. 왜? 풍수하는 분들은 이론이 정교한 분도 계시지만은 행동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적인 사람이 있고 학문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풍수는 행동적인 사람이야. 이론의 깊이 원리보다는 조금 듣고서 가서 몸으로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덜 깊은 분들이 많은 거야. 사주명리는 그러니까 앉아서 이론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앉아서 이론한 연구한 사람인 거고, 풍수는 활동적인 사람인 거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깊이가 조금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게 상당히 더 많은 거고, 너무 많아서 제가 손도 못 대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막 칼부림나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알려져 있고 하니까 이제는 그리 말하면은 뭐 어떤 것들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미 풍을 보고 움직이거든. 싸우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믿질 않아. 이게 없으면. 지금은 이제 달라서 그렇지만도 이게 수맥이 있으면 이게 풀이 난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엘루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거. 이걸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 이걸로 찾았지만 찾으면 어떻게 해. 피해야 될 거야. 근데 피하지 못할 자리면 어떻게 해. 요는. 방패? 방편. 맞아. 그 방패를 쓰는 방법을 또 개발해서 하고 있잖아. 우리는 기운을 받고. 근데 이게 좀 약간 거기는 고수적인 기운이 필요한데 이쪽에 지나가는 기운 중에서 나쁜 기운은 못 오게 하면 좋은 기운은 지나가는 것도 오게 땡겨줄 필요가 있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써먹고 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그것들을 배워가는데 끝까지 다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배우는 다 써먹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좋은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크게 흔든 탐사봉 이것까지 나왔어. 그래서 그전에 이거 안 내보냈어. 이런 거를. 아빠 본 덱 같은 경우도 많이 일부 내보내고 말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내보냈어. 탐사봉 내보내고 얘네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오링 테스트 하는 것도 내보내줬잖아. 오링 테스트. 그리고 얘가 이제 정우영 셰프랑 진짜 자기 그렇다고 이제 얘기해주고 하잖아. 할 때도. 그리고 뭐 하듯이 여기는 몸에 이거는 먼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갑자기 이거 허경영이 하는 거 허경영이 하면은 뭐 잘못된 거야? 아니 사람들이 참 묘한 거예요. 무조건.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거 있던 거지. 그거 그냥 이게 부정적으로 그냥 우리 본다는 얘기야. 이게 설명 이거는 일본의 의사가 개발한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몸에 있는 여러 근육 중에서 요 근육이 피로도를 덜 느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은 5판 하고 나면 힘 못 쓰지. 6판 차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들으면은 한 5번 들고 6번, 7번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는데 얘는 10번을 들고 안 빠져,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링 테스트가. 단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이래가 선입관을 가지면은 그 선입관대로 움직여. 그래서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할 때 어떤 때는 힘을 살짝 줬다가 살짝 줬다가 힘껏 줬다 바꾸면 채팅이 안 돼. 어떡하냐.
둘 다 힘을 줘야 되는 거야. 최대치로. 땡기는 사람이 대신에 확 땡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땡기는 텐션을 때 텐션.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천천히. 자, 텐션. 이 텐션을 느끼면 스스로가 알아. 힘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텐션을 느껴가지고 이걸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곳에 있으면 이게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나쁜 곳에 있으면 안 들어가.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지. 그럼 처음에는 그거 몸부림도 하지만 지가 해보면 느껴진다 그죠. 힘이 안 들어가 아무리 힘을 줘도 거기는 안 좋은 자리는. 이게 수맥이나 살기들이 있는 거고. 단단, 수맥이 없는 곳에서는 풀리지 않는 단단. 이게 수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없는 것. 수맥이 없어도 살기. 또 다른 유해지기가 있거든. 우리는 수맥 말고도 유해지기가 꽤 있어요. 안 좋은 기운이. 수맥이 중요하다. 수맥이 진짜 수맥이 중요하다. 수맥파가 중요하다. 수맥파를 갖고 돼. 파장, 에너지인 거야. 그 수맥파라는 건 뭐냐? 땅 속에. 그러면 혹시 그 물 위에 집 지면 안 되나? 많이 줬어요. 응. 그냥 집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야. 수맥은 물 위가 아니라 또랑이 아니고 지하수를 간단한 지하수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 지하수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막 우리가 이 호수 하나, 가능한 호수 하나 딱 당겨놓으면 저건너 물이 딸려오듯이 그 압력에서 움직이면서 그 압력이 보통 압력이 아니야. 그러다가 압력이 거기서 크고 작고 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파장이 나면 그 파장은 무지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진 집들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거기도 문제는 있지. 왜냐하면 바다라면 바다가 너무 높은 바다, 깊은 바다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바다인데 1km 깊이에다 집 짓질 않잖아. 왜냐하면 기둥을 박을 정도까지 짓거나 띄워놓거나 하잖아. 그럼 질문, 기둥 박을 정도 땅에 박붙여, 대부분 저기 이태리 같은 데는 땅에다 기둥 박은 거잖아. 그렇죠. 기둥 박은 게 있고 어디는 배에 띄우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배집이 날까? 기둥 박은 게 날까? 왜 박은 게 나? 움직이지 않아요? 응?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니까? 아니 거기에 물이 붙어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데 배는 땅하고 거리가 멀은 거야. 거긴 땅하고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물 위에 집이 나을까? 물 밖에 집이 나을까? 물 밖에 집이 나은 건 100번 난 거야. 그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수맥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지. 수맥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맥파는 그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그 파장이야. 수맥파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50m, 30m, 10m? 꼭대기층에서도 많겠던데요. 꼭대기층에서 돼? 해봤어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비행기까지 가. 이게 비행기 낮으면 돼. 그러니까 말하면 비행기가 그리고 수맥파가 무지하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꼭대기층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맥파를 피해야 돼. 그리고 살기도. 수맥파도 보면은 수맥이 흘러갈 때 수맥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수맥의 폭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맥이 무지하게 많아. 자, 100m 지하, 200m 지하, 30m 지하. 이해 가요? 선생님 그거 아실 수 있어요? 대략. 중요한 거는 100m, 200m를 정확히는 몰라. 그거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해롭고 안 해롭고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가 300m 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아니면 여기 이만큼이 해롭습니까? 중요해? 그렇지. 그거는 정확히 알지. 뭔 얘기냐. 자, 100m, 200m 깊이에 있는 것에 이만큼 폭이, 이만큼 관리와 40m에서 이만큼이 어느 게 더 해롭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달이 이만큼 보이지만, 태양이 이만해 보이지만은 태양하고 달하고 비슷해 보이지. 크기가 비슷해?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해? 지금 비슷한 거야, 그게. 이게 상대적 관점인 거예요. 우린 절대 상대 개념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수맥에 L로 들어가지고 수맥의 폭이 어디까지고, 이제 수맥에 필요한 걸 나중에 이제 그것도 강의는 할 건데, 물 찾는 방법도 강의를 할 건데, 그거는 나도 그걸 물 찾는 걸 안 하니까, 그냥 강의만 필요하면 하고, 원한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은, 그 수맥 찾는 것보다 우리는 수맥파 위주로 움직여요. 그게 수맥파. 그러니까 일부 수맥학회에서 물 찾는 게, 지하수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하에서 수맥파장이 움직이는 거를 위주로, 그게 해로운 거, 그거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부다비로 가니까 대통령 궁이 원래는 땅에 있는 대통령 궁인데 그거를 이제 옮겼어요. 인공성을 만들었어. 이 뭐를? 인공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통령 궁을 지었거든요. 또 아부다비가 부자잖아요. 석유가 그 자기네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20%는 아부다비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봐, 이게 있어. 빌 게이츠 집이 쟤네도 있점요. 무지하게 좋거든? 그 집을 돈 벌고 거기서 산 거야. 거기가 돈 버는 거야. 벌어서 산 거지. 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버는 게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데서 갔잖아. 그때부터는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공섬이면은 이제 거기서 어딘가 모르게 건강도 약해지고 뭣도 약해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건강도 약해지고. 근데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운이 기울어서 더 큰 거야. 나중에 뭐 우리는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옛날에 최창규 교수 얘기하듯이 어느 집에 가서 어느 가게에 갔어. 이 집은 1번 집은 풍수 몫이 좋아. 장사 잘 될 거야. 가게가 진짜 잘 되고 있네. 2번 집은 풍수가 안 좋아. 안 될 거야. 진짜 안 돼. 우리 교수님 대단하다. 근데 질문. 이게 목이 좋아서 그 풍수목이 좋아서 잘 된 걸까? 그분 운이 좋아서 목 좋은 데 들어가고 잘 된 걸까? 그거예요. 바로 운이 좋아서 잘 된 건데 그거를 판단을 못해. 그 풍수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최창주 교수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풍수 무용론을 한 거예요. 왜? 그분은 풍수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줄 알았다는 얘기야. 그 이론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결정짓는 것은 자기 운의 흐름이야. 근데 기존 사주가 그거를 맞춰 알지를 못하고 어떤 것도 분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개발했고 내가 개발한 건 최창희 교수님 그때는 없었고 나는 이거 2000년도에 개발한 항목을 2000년부터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풍수 때문인가라고 해. 자기 운이 좋을 때는. 근데 어느 집 가면 그 목 좋은 데도 아니고 안 되거든. 즉 운이 좋으니까 목이 좋은 데 들어가 있고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풍수 더 좋은 집보다 안 좋은 집이 더 잘 돼. 왜? 운이 더 좋으니까. 이해가지? 얼마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 근데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은 사례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명학, 기존 성명학 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이름 잘 져서 이렇게 져서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 다 많아. 그런데 강의하거나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만 들 뿐인 거야, 그냥. 이해하죠?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긴 내가 얘기잖아. 상담 오면 힘들어서 오면은 이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운 때문에 힘든 거다. 이름은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반은 간다고. 다시 돌아가. 그래도 그게 맞는 거거든. 성명, 풍수, 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 노력.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끼치는 게 풍수란 말이야. 공간. 시간,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장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박수 2번 시작. 다시 2번 시작. 여기는 단지 풍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건강법도 같이 얘기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풍수라는 걸 매개로 만났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 현실적인 방법들,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실용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요. 길을 찾는 거는 우선 좋은 땅을 찾으려면 길을 찾는 거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고 오늘까지는 그냥 9월 달은 말하자면 그냥 개요 설명하니까 9월. 10월부터 이제 슬슬 진도처럼 나가는 건데 이 웃고 즐기면서 얘기하는 게 다 진도예요, 사실은. 이게 다 필요한 내용들인 거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학문적인 틀도 갖추기 위해서 용어도 좀 외우기도 하고 몇 개는 숙달 안 된 것들은.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뜻대로 한마디 정도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따라해봐. 청호경, 금난경, 청호경, 금난경, 호수경. 따라해야 돼. 따라라는 얘기야. 호수경. 응? 뭔데요가 아니라 따로 해야 일단은 청호경, 금난경, 호수경. 어느 이름이 멋있어? 금난경이 좀 더 멋있어 보이지? 금난경은 많이 알아. 풍수를 할 때 풍수지리의 최고 경전하면 금난경이라고 해. 그러니까 근데 금난경이 참고한 그 높은 경전 청호경, 호수경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딱 할 때 왜 풍수책이 무지하게 많아.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뭐 그것도 좋고 나는 저 청호경, 금남경하고 청호경 쪽 문구를 조금은 알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일단 얘기를 하다가 좀 가만히 잠잠해지게 돼 있다고 해. 위에 꼭대기니까. 고절놀이 다 할 걸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 따라서 개수즉지. 따라해요. 개수즉지. 꼭 안 따라하고 쳐다보고 따라해. 개수즉지. 개수즉지. 경계할 경계개. 물숫자. 물의 경계를 만난 즉 멈춘다. 멈출 진짜.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기가 흘러가다가 물의 경계를 만나면 멈춘다. 이런 몇 가지 용어는 우리도 알고 있어. 아무튼 써먹을 때 좀 유식해 보이잖아, 또.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몰라도 찾는 거 지장 전혀 없어. 근데 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 주변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조금 멋있게 설명이 잘 먹혀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말도 조금은 해줘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럼 뭐 이거 들고도 얘기 좀 해주는 거고. 엘로드도 우리가 굳이 엘로드 없어도 다 찾아. 근데 엘로드 들을 때 더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인정하는 게 있으니까 들기도 하는 거예요. 꼭은 아닌데 이해 갑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고전도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은 하는 거야.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기존에 보면 뭐 회두국자부터 별의별이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 비법처럼 막 가르쳐주고 신기하게 가르쳐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왜? 답 안 나와요. 나중에 현공풍수가 뭔지도 얘기를 해줄 거고 현공. 그 유명한 현공풍수. 의미 전혀 없는 거. 증명까지 시켜주고. 나름의 의미가 있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살기. 물론 이걸로 찔러서 아플까? 때리는 게 나을까? 찌르는 게 나을까? 네. 생각보다 뭉툭해서 때리는 게 나을 것도 같고. 어쨌든, 그 창으로서 기능이, 찔르는 게 잘 먹히겠어요? 때리는 게 아프겠어? 차라리 아꼈어. 쓴다면. 응? 그래, 찌르는 거야? 저는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죽지. 찌르면 죽어? 죽이는 많이 맞아야 겠지만 저건 한 번에. 그래요? 찔르면 한 번에? 뭉툭해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나, 저 정도? 어쨌든 좋아, 그냥. 살기를 피하는데, 그래, 원시인들이 산에 다닐 때 꼭 저렇게 입었을까, 진짜? 저렇게 입었을까? 원시인들이 산에 갈 때. 예? 나버려. 사실은 다 싸지, 이렇게 입진 않지. 이게 사실 현대적으로, 우리는 현대적개념, 설명을 위한 개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 본 세계에서도 여기가 그래, 내가 진짜 정말 4시간, 거의 6시간, 4시간 끝나고 7시간, 8시간, 그들 상담까지 해주라고 이 가족, 영화배우 이주영이 상담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다 자르고 말이야. 여기서는 진짜 이거 생각이 나, 이거 아빠 본 데 가면. 여기, 이 친구. 내 먼저 되겠어, 이 친구하고 또, 이제 사주 얘기가 나오는 건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10년 전에 겨울이 됐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네? 여기 딱 보니까, 가을이야, 여름 가을이야, 지금. 잘 나가는 시기인데, 알고 보니까 애기를 키우는 거야. 애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 근데 운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꾸로 이 사람이 이 운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 텐데 했더니 가서 못 어울려. 왜? 자기는 겨울인 거니까 못 어울려. 그리고 잠도 문간방에서 혼자 자. 따로 자. 왜? 자기는 겨울인데 와이프분이 가을이니까 그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되는 운의 흐름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운이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겨울인데 일을 해서 와이프를 먹여 살리는 개념이 되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겨울이니까 일은 하되 돈 벌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와이프의 운이니까 나머지는 거기선 자기가 못 어울리는 거야. 왕따처럼 따로 움직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뭐냐, 여기는. 둘이 떨어져 여기서 쪽방에 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자면 PD가 짠 게 그거야. 이걸 합방을 시키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왕언니의 합방 목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품액과 풍수 얘기도 하면서 합방시키기 위해서 합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특명을 받고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어쨌든. 요거는 부동산 사이다란 MBN에서
전화로 우리는 번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 알지, 번지수 보면은. 미국 안 가도 알지, 지도 보면은.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여기 상담 오면. 집. 풍수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좀 더 깊은 건 거기 가서 하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뉴질랜드 가다가 진급하면, 교수님 여기 어때요? 하면 내가 여기 보고서 괜찮아. 일단 기본적으로 해준다든가, 자세한 거 가봐야 했죠. 일단은 괜찮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집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인터넷 쳐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해해요? 자, 따라서 배산임수. 배산임수. 이게 뭐 등배자 물수자. 그러니까 등배자 물수자. 이말 임자에다가, 아니, 등배자, 산자, 몇산자.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한다. 이게 풍수에 무지하게 저기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국 풍수, 특히 이쪽 풍수에서는 많이 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거예요. 이게 현무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기는 현무에서 주는 기가 있고, 그냥 또 오는 기가 또 있어요. 그게 현무가 없어도 괜찮은 경우가 또 있어. 얘기가. 내가 아까 현무 하니까 다른 사람 헷갈렸으면 다시 한번 좌청용. 왼손 좌청용, 왼손 좌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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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베코. 좌청용. 우베코. 자, 이렇게 좌청용. 우베코. 요 앞에 마주보는 게 뭐다? 요산, 요게? 주사는 제가, 이게 전주작. 이 머리통이 후현무. 머리통이 후현무. 그럼 혈자리 명당은 어디다, 명당은? 명당이 중요한 게 혈자리가 혈자리에다 가슴과 가슴 사이. 이 앞에. 이게 혈자리. 이 앞에 공간은 이게 명당. 명당의 원래 의미는 혈자리 앞에 있는 공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 이래 된 거냐? 옛날 모든 것은 정치하고 연결되고 임금님하고 연결되잖아. 임금님이 앉아있는 용상, 거기 혈자리라면은 앞에 있는 조당이라요, 조당. 신하들이 있는 자리. 그게 명당인 거예요. 원래 명당. 거기서 시래된 게 명당인 거예요. 조당, 명당.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래서 사실 명당의 의미가 지금은 우리가 쓰는 거는 혈자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곳. 근데 원래 명당을 순수하게 따지면은 혈자리 앞에 있는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명당이 이제 밝은, 햇볕 뜨는 밝은 땅 해가지고 그냥 좋은 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고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돼.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데 굳이 따지면 물고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요. 왜 있는 게 좋아? 돈이 생기고. 돈이 물고기가 돈이 되니까 물의 개념은 자연스러운 물이어야 되는 거야. 그 자연스러운 물은 자연스럽게 그 미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물인 거야. 물고기가 없으면 이미 문제가 있는 물인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물은 앞에 있는 물이 흐르는 게 좋아? 고여있는 게 좋아? 흐르는 게 좋아. 고여있으면 썩는 거지. 그러면 흐르니까 빨리 가는 게 좋아? 천천히 가는 게 좋아? 오케이, 빙고. 천천히. 가기 싫어. 물이 떠내려가기 싫어. 그래서 마지못해 가듯이 꾸역꾸역. 그럼 한 번에 힘차게 쫙 빠져나가는 게 좋아? 꾸불꾸불 가는 게 좋아? 꾸불. 전 세계의 대도시는 전부 다 꾸불꾸불한 강을 끼고 있다. 그럼 그 강에 물이 많으면은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치가 있다 없다야? 나름의 이치는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 있다? 한강, 낙동강, 여러 가지 금강. 어디가 물이 제일 많어? 한강. 서울이지. 어디가 부자가 제일 많어? 한강. 중국 낙동강, 황하강, 거기 물 더 많어, 지금. 더 많지. 그럼 그 주변에 부자가 많아? 우리나라 부자가 더 많아? 그쪽이 많지. 물 많은 곳에 부자가 많은 확률이 높은 사실이다. 바닷물은 예외이다. 흘러가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럼 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이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좋다. 비껴가는 게 좋다. 쭉 빠지는 게 좋다. 그냥 지나가는 게 좋다. 어느 게 좋다야. 나한테 오는 게 좋은데 나한테 정면으로 오면 살기야 또 이게. 이게 살짝 옆으로 비껴가듯이 오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는데 나한테 정면으로 쏴지지 않는 거.
그런 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을 때 어떤 집을 얻느냐. 풍수강 이런 게 다 주야. 내가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 가서 특강 한번 할 거라고. 풍수 특강. 풍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그럼 거기에서 거기 잡아지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집을 사야 되냐가 나온다고. 그럼 산은 높은 산이 좋다, 낮은 산이 좋다. 기가 높은 산이 많다, 낮은 산이 많다. 높은 산에서 또 와야지. 높은 산에는 기가 맞아. 기 하면 두 가지가 있어, 기는. 생기, 살기 다 포함된 게 기요. 높은 산에는 기가 많아. 그런데 그 기가 살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전소,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직접 못 쓰듯이 그게 집 앞에 변전소까지 와야 되지 산은 낮은 산까지 오는데 우리가 그걸 유식한 용어로 따르다 박환, 탈퇴 이런 얘기를 써. 박환면서 이렇게 거칠은 산이 부드럽게 와서 그 부드러운 산이 집 뒤에 있을 때가 좋은 거란 얘기지. 그런 게 기본으로 잡아주는 거다. 우리 먼저 했듯이 석화명리는 시간 위주고 건곤풍수는 공간 위주다. 그래서 제후가 건곤과 석화인데 명리는 석화를 썼고 건곤은 풍수는 건곤을 쓰는데 그냥 합해서 K미리학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K미리학을 소극적 의미를 치면은 석화명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를 쓰면은 석화명리와 건곤풍수를 포함한 겁니다. 이것도 미리학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한 적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풍, 수, 지, 리.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럼 바람이라는 것이 바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바람이 풍수에서 제일 중요할까?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풍수지리에서. 바람이 중요해, 물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이치가 중요해. 빙고 땅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풍수지리니까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가리키는 일이 있어 또. 왜? 풍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무섭냐. 길을 흩어뜨리는 것도 바람이고 다 맞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기는 어디에 땅이 없으면 기가 없어. 사람은 땅 어디 입고 사니까 땅이 우선인 거야 일단은.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풍수란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이 먼저 나오는 것은 바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이 문화가. 바람은 두 가지가 있어.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무서운 바람. 우리 북반구에서도 적당히 사계절 있고 추운 계절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무섭다 안 무섭다. 1순위가 바람일 수 있지. 바람 피해주는 것. 이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게 풍수란 용어예요. 즉 풍수란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 펑수이. 이걸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옛날에는 상지술이라고도 불렀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불렀어 이게.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땅을 보는 거야. 결국에는. 땅을 보는데 바람을 중시하는 나라. 바람이 중요한 나라. 바람을 피해야 되는 나라. 그 문화권에서 풍수란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 피하고 물이 있으면 사는 거 지장이 일단 기본 해결되잖아. 옛날 그게 거기서 시작된 게 풍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풍수 했지죠. 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수라고만 썼어 한때. 풍수. 그러다 또 지리가 붙은 거지. 결국엔 땅의 이치인데 지리를 생략하고 풍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는 원래가 또 따지면은 따라서 장풍득수. 따라 합시다. 장풍득수. 이게 감출장자야.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 뭔 소리야? 바람을 머금는다, 감춘다, 머금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바람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이 장자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막는다. 하나는 머금는다.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그리고 기가 좋은 기를 머금는 것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을 얻는다의 개념에서 장풍득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 자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렇게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풍수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좋은 땅.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좋은 공간이지. 그 다음에는 공간. 기회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 수맥파. 수맥파가 그럼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가 수맥이나 살기나 이런 에너지가 뭐냐면은 판넬 있잖아. 판넬. 얇은 판넬. 판넬을 쫙 높은 판넬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판넬이 있는 거야, 지금. 높은 판넬. 위아래층까지. 이 판넬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막 있는 거야, 이렇게. 판넬처럼 기 흐름이, 좋은 기운, 나쁜 기운, 보통 기운, 흐름이 쫙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다 본다면은, 정신없는 게, 일이 쫙 한 나쁜 기운, 이렇게 하면 쫙, 여기 기 방향이 있어, 기 흐름이.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흐름들이 있거든. 기가 쫙 뻗어가는 거야. 나쁜 방향. 이 서치라이트 켜면 밤에 쫙 나가듯이, 기가 쫙 뻗어나가. 멀리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의 판단 땅에서는 우리 그림에 도화지 그렸듯이 이런 큰 땅이라면 뭐 이렇게 얼룩무늬처럼 계속 있는 거 이렇게.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게 뭐냐? 저 위에서 기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 이 공간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여기 몇 센치 간격으로 대략 폭이 요 정도 폭이야. 요 정도 폭으로 요 정도 폭이면 적은 게 아니야. 요 정도 폭으로 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요 정도 폭에 판넬이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는 살기가 있고 여기는 생기가 있고 우리가 굳이 치면은 쫙 있는 것 중에서 요만큼은 살기 부분, 요만큼 평면 부분, 요만큼은 좋은 기운, 요만큼 나쁜 기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굳이 색깔이 아니라 에너지의 차이별로. 그런 걸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거지. 근데 실제 그런 거야. 지난 시간에 검증했듯이. 이제 계속 해나갈 거지만.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러다가 적게 뭐냐. 큰 지역에 이렇게 기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기가 흘러가면 저걸 뭐라고 하냐? 넓은 지역에 기가 흘러가면 저기 뭐냐? 용의 신화가 생겨. 왜? 용처럼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뭔가 꿈틀꿈틀 기운이 움직이잖아. 그럼 뭐라 생각하겠어? 이런 기운이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용이다, 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실제 용, 뱀이 아닐지라도. 네가 갑니까? 길 잘 보면 아지랑이처럼 모락모락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길은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도 있고, 땅에서 올라가는 기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어. 기존 전통 풍수는 그런 걸 찾는 건 아니야. 기존 풍수는. 그냥 오직 뭐냐? 산에서 오는 기운만 찾아. 그래도 몇 자리하고 요즘까지 양태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건금풍수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기운을 전부 다 이해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몸에 영향 미치는 기운을 찾는 거지 꼭 산에서 내려온 기운만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찾느냐? 뭐 그렇지 못해도 기본을 하면 돼. 기본을. 기본 정도 찾으면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큰 거야. 몰랐잖아 전 이런 걸. 이랬어. 그러면 지금 피할 건 피해야겠네? 잘못을 오링 해서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 방법 다시 알려줘. 그럼 집에 가서 내 방부터 이제 정리하고 살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학문인 거예요. 우리 풍수 지리는. 그냥 자 청호경에 나오는 그 따라하십시오 해서 막 그냥 고전의 명구 외우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고전 외우고 그냥 어려운 말 잔뜩 외우고 용어 중요한 용어 잔뜩 외워가지고 아까 좀 동서사택 서사택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회도 끝이 따져 이런 것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가. 자 풍수지리는 다시 보면 방법을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요. 따뜻한 형기풍수. 형기풍수. 이거는 형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양형이니까 모양을 보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 전통 풍수의 개념이에요. 금계포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미신도 많이 미신적인 정서와 미신도 섞여 있는 것도 이거고 형태를 가지고 남근석. 근데 형태가 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어떤 사람 관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 관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동물 형태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모양이 정말로 동물하고 꼭 닮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그 동물의 보편적인 성향이 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 동물을 다 닮지 않았어 사람들은.
이해하죠? 땅도 보편적으로 모든 지형을 닮은 게 아니야. 그 닮은 게 있고 안 닮은 게 있어. 많이 닮은 땅은 그런 이유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이해하죠? 남근석이나 여근 음기가 강하거나 여근극, 계곡이 강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나름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모든 땅이 동물을 닮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석할 수는 없어. 근데 뭔가 닮은 거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닮은 거 찾다 보니 항상 경계가 있어요. 안 닮은 게 있고 닮은 게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네에 보면은 웬만하면 봉황산 하나씩 있어. 봉황리, 봉동리. 왜? 남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봉황이 아니라 이건 그 참새도 아닌데 이걸 봉황으로 만들어놔. 왜? 우리 동네니까. 그 정서적 측면이 들어가는 거야. 또 거기에 또 벼슬아치 있으면은 당연히 그 무봉리가 됐다. 무봉리가 뭐야? 무봉산 많잖아. 충출무자 무봉산. 하나씩 다 있어. 장군봉. 저게 아무리 봐도 장군 아니고 깡패 같은데 장군이라고 우기면 장군인 거야 또 이게. 이게 애매하잖아. 사실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정서적 성향과 실제 상황이 이제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뭘 되냐? 옛날 우리 사람들이 정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가서도 옛날 오래된 마을 같은 집을 보면은 저걸 왜 저렇게 불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게 대나무를 심었을까? 왜 저게 오동나무가 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대나무, 그 봉황은 뭐 대나무를 먹고 오동을 먹고 오동에 앉아 쉰다든가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용자를 집어넣거나 봉자를 집어넣거나 오동, 죽, 무슨 죽갈리, 무슨 대나무가 들어가는 죽자가 들어가는 동네. 동자가 들어가는? 죽자. 죽점 이런 것처럼 동자가 들어가는 오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풍수적 지명인 거예요. 왜? 그 근처에 어딘가 보면 봉황산이 있어. 무봉이든. 그 봉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름들이야. 못 도망가게. 봉황이 날아가지 않게 놀 것과 먹을 걸 주겠다는 것을 심어놓고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정서였다는 얘기야. 정서와 자연과학을 구분하는 게 진짜 학문인 거예요. 근데 기존 풍수는 그 구분보다 그냥 거기에 빗대가지고 더 가지, 한 발 더 가지. 그래서 용이니까, 여기 호랑이니까, 여기 뭐, 저리도 가면 그래요. 저기 여주 신립사도 오른쪽에 이렇게 탑에다가 탑을, 여기 오른쪽 날개에다 탑을 쌓거든, 돌탑. 그 탑이 싼 이유를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그 탑이 싼 것은 호랑이, 오른쪽에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누르려고 쏴주더라고. 돌을 누른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그게 어떤 거는 기를 누르는데 그의 설명을 동물에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동물은 아닌 거야 그게. 이걸 구분해야 돼. 그냥 우리가 예의상 말해준 것과 진짜는 다른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뭐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바나나까지 다 났어. 바나나 길어. 그다음 기차 가? 그럼 비행기까지 올라가잖아. 원숭이 엉덩이하고 비행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말이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연상이야, 연상. 원숭이 엉덩이에 빨간 부분과 안 빨간 부분, 별 부분이 다 있어. 사과에도 별 부분이 있는데 빨간 거 그거만 딱 해서 사과가 취한시켜서 말은 돼. 원숭이 엉덩이 사과. 그럼 거기까지를 끝내야 돼. 사과의 빨간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 원숭이 엉덩이 빨간 부분까지만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이제 갈 때는 원숭이 엉덩이 빨갛고 사과도 빨갰으면 그 다음에 또 빨간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과는 빨간 거 안 가고 사과에 맛있는 거하고 바나나 맛있는 걸 얘기를 해. 그럼 맛있는 거로 가야 돼. 그때는 안 가고 또 바나나에 기는 거하고 기차. 그럼 뭔 얘기냐? 살짝 많이 바꿔서 삼천포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고전의 풍수도 이렇게 많이 빠져가는 거예요. 자, 좌청용을 용이라고 했다는 것은 용처럼 이렇게 나중에 원래 오늘 그 설명하려겠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이 좌청용이 왜 용인지 설명할 거야, 이게. 근데 이 용이 용처럼 이렇게 산이 길쭉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용처럼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용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가냐. 용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잊어버려. 왜 용이 됐는지 잊어버리고 용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용이니까 여의주를 줘야 되지. 이래서 여의주를 만들어줘. 그럼 이거는 논리야, 논리 오바야.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존 사주명리에 그런 거야, 또. 우행의 목인데 뻗어가는 기운이 나무하고 자라는 거 닮았어. 그래, 목이라 했어. 거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기운이 닮은 건 잊어버리고 목만 갖고 있어, 나무. 이제 나무만 남아. 그러니까 봄나무, 가을나무 따지기 시작하는 나무. 그럼 어떻게 하냐.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가 됐다, 바나나 되는 과정과 흡사한 거야. 그러고 아주 자신있게 또 재미있게 얘기해. 어떤 나무, 봄나무는 약한, 연약한 싹이니까 또 시작해. 그럴 때 그것만 치면은 애초에 우행에 뻗어가는 기운은 어디 안 갔어. 가을 나무는 잘라서 몽둥이로 땔감을 써야 돼. 이제는 땔감까지 와, 나무가. 원래 목은 뻗어가는 기운을 설명한 건데 땔감이야. 땔감하고 뻗어가는 기운은 전혀 관계없어. 원숭이 엉덩이하고 바나나하고 관계없듯이. 기차하고 관계없듯이. 이렇게 빠져가는 게 동양학이란 얘기예요. 동양 많은 부분들이. 그걸 정리한 게 건곤 풍수고 석가병린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용 알고는 또 별거 아닌 내용이야.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많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 결론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니까. 살짝 바꾸기 때문에 그게 큰 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 원장님 뭐 7년 공부했다 하셨나가 풍수 많이 공부했지. 근데 딱 아닌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바꿔주면서 확 풀려가는 거지 그게. 학문은 그런 거예요. 진짜 고생했더니 몇십 년 동안 풀리지 못한 걸 딱 풀어주면 그게 학문이 쫙쫙 진도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TV 60강의를 할 때 막 전화통에 대고 절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이것까지가 설명이 여기까지가 풀렸으면 이렇게 해봐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딱 하나 그 원리를 몰라서 고민했던 걸 딱 풀어주면 그게 큰 거지. 그게 스승의 역할인 거고 원래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오고 적게 한 사람도 오고 많이 했다고 중간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비슷한 얘기인데 다르거든. 왜 결국에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버리고 돈 안 버리고 온 사람이 유리하다 하는 거죠. 몇십 년 돌다가 온 사람은 덜 유리하다. 들어보면 상당히 7, 80%는 풍수는 특히 7, 80% 같은 내용이야. 비슷해. 같은 다른 땅 갖고 용어가 같은 비슷한 거니까 결국엔 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봐주냐. 그것 때문에 똑같은 건데 우리 그런 걸 말하자면 누구네 집을 찾아가는데 아파트를 찾았어. 근데 동호수를 몰라. 어떻게 찾아? 이해 갑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딱 한마디. 아파트가 어느 나라에 있고 다 열심히 찾아갔는데 동호수를 몰라. 그 천동을 다 찾아봐?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이건 아파트가 어느 나라, 미국에도 있고 영국도 비슷한 아파트가 있는데 어딘지를 잘 몰라. 현재는 그런 거야. 풍수나 동양미래나. 미국도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 이 아파트 있는 것만 알아. 근데 우리는 동호수 어디에 있다, 한국에 있다 동호수를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지. 현기풍수는 가장 미신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풍수하는 사람이 나는 현기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왜? 뭔 놈은 금계포란인지 금닭이 알을 품은 건지 죽은 닭이 누워있는지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한 건 아니야. 딱 보면은 공감이 가는 게 많아. 아, 저건 금계로 하겠네. 저건 독수리네. 저건 매네. 이런 기준이 있어,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이 명쾌한 경우도 있지만 명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까 적을까? 더 많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이기풍수. 따라붙다 이기풍수. 이건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치. 그러니까 원리.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이치를 따지는 거고 그 황천쌀도 이기풍수하는 거 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따지는 게 이치. 그러니까 아까는 동물이 있다,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가 수유. 맹호, 수유형. 그러면 따랐다. 맹호, 수유형. 맹호가 젖을 먹여. 호랑이가 젖을 먹이면은 어디가 혈자리겠어? 가장 중요되는 데가. 젖. 그렇지. 그게 혈자리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대부분 맞는 게 뭐냐?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젖처럼 생긴 데는 땅이 거기가 기가 뭉치게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가 혈자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현기풍수를 했는데 진짜 그 자리가 진짜 좋은 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론이 진짜 맞네? 하니까 몇 개 맞으니까 나머지 다 맞는다고 쳐버려서 싸잡아서 좋게 쳤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안 맞는 게 또 있네? 하니까 또 싸잡아서 미신이나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맞는 걸 보고 싸잡아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 걸 보고 싸잡아서 나쁘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맞는 건 맞는 대로 고르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대로 골라서 쓴다. 언더스탠? 자. 다시 이기풍수. 현대로 갈수록 이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기풍수. 여러 이론이 왜 생기냐? 현기풍수 이론 갖고 잘 안 맞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론만 갖고 맞는다?
형기를 제대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는 방법을 하고, 왜? 모양, 꼴값이라고 들었죠. 꼴값 한다. 꼴값이 뭐야? 모양의 값을 한다는 거야. 우리 딱 보면은 인상 약간 더럽게 생기신 분들은 한승값 보통 하시잖아. 순둥이처럼 생긴 분은 가끔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순둥이 맞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게 모양값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산도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먼저 보고 그 모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들어가는 거야. 일반인은 그거예요. 구두 닦는 사람 구두만 보고 딱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대략 무슨 직업군이다. 알잖아. 근데 그 사람이 구두 매니아를 보면은 안다 모른다. 구두 매니아는 구두를 특별히 신경 쓰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게 전문가 일반인. 일반인도 보면은 좋은 차 타고 잘 나간 사람은 돈 많이 있겠다를 아는 거잖아. 그지? 근데 좋은 차 타도 돈 많이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 어떻게 좋은 차는 타더라도 거꾸로. 근데 좋은 차 안 타도 돈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는 거야. 일반인은 그냥 보이는 거 맞고 아는 거야. 눈썰미로. 그러니까 전문가는 눈썰미를 넘어서 그걸 정확히 볼 수. 우리는 그 전문가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땅을 다 정확히 다 구분하는 그러지는 못해. 근데 최소한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있다는 것과 어떻게 구분하는 것과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면 좋은 땅이 나쁜 땅인 것까지는 알아야 한다. 안다는 거. 알고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이 땅이 좋은데 내 이론만 갖고 하지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이야. 네가 그 이론 얘기한 거 이 모순이 있어 이게. 얘기해주고 원래 이 이론이야. 그리고 검증해줄게. 일로 와. 네가 서봐. 진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한다는 얘기지. 공부 얼마나 해요? 공부? 다다익선. 일단 중요한 건 1년은 해야 돼요. 오케이? 1년 반 정도 하든지. 네, 선생님, 메모 수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맹호 수유형. 네, 근데 사실은 그 소, 응. 와우 수유형이 더 말이 많아요. 자, 굳이 따지면 이제 그 얘기 닿게 하면은 맹호 수 와우서 말 만들기 나름이야. 그건 풍수를 만들면 말이 다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맹호 수유와 와우 수유가 해서 두 가지 칠 수 있어. 장군의 아들을 찾고 싶다면 맹호 수유와 와우 수 어디를 좋겠어? 맹호. 근데 부드러운 좀 포근하고 좋고 부드러운 기운 찾고 싶다면 와우.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맹수잖아. 그러면 누워서 젖 먹이는. 근데 사실은 잘 보자고. 호랑이가 젖 먹이는데 누워서 먹여? 서서 먹여?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럼 동물이 서서 못 먹여 이렇게? 모든 동물은 젖 먹이려면 누워서 먹여. 다 와우야 그게. 그러니까 말을 갖다 와우라고 한 것 뿐인 것이지. 와후요. 와후라고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와는 부드럽게 이렇게 맹운한 걸 빼주는 게 호랑이는 너무 부드러우면은 호환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이 그게 어디까지 미신이고 어디까지 과학이냐 할 때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은 산이 강하다는 것, 호랑이처럼 강하다는 것은 드생기운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맞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맹신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꼭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호랑이인데도 부드러워 보이는 호랑이가 있고, 그러면 호랑이가 있고 소가 있어. 산을 보고 호랑이하고 소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지. 가능해. 풍수는. 왜냐? 산을 봤을 때 기세가 등치는 큰데 기세가 좀 부드럽고 등치는 큰데 등치 큰 놈은 호랑이하고 소밖에 없어. 보통 우리 물론 하마 같은 거는 잘 안 치니까 동양에서는. 그럼 호랑이하고 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등치는 큰데 좀 부드러워 보이고 머리가 호랑이가 커 소가 커? 소가 크지. 그러니까 머리가 생긴 것이 크면은 소라고 보는 거고 머리가 좀 좁고 깐깐해 보면 호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큰데 깐깐해 보여. 골치 아프지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작은데 부드러워 보여. 골치 아프지. 그럼 기준은 어디에 듣느냐?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냐? 말해줄 썰에 필요한 거고 필요해. 아파트 단지 만들어주고 하면 뭐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영업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거지. 실제는 그거 중요하진 않아. 실제 땅 찾을 때는, 기는. 근데, 어쨌든 알면 좋잖아, 이것도. 난 죽어 있었어. 응? 뭐가 있다고? 두 군데를 갔다고. 뭐를? 호랑이? 아니, 우리나라에 그 수유형하고 응. 그 나라에도 수유형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수유형이 너무 희한한 게
뭐 여기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지만 거기는 피오레라고 그 뉴질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물 공장이 거기 있어요. 물 공장? 네. 물. 너무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저거 수유형이네 딱 그랬는데 거기 그 도시가 제일 잘 살아. 제일 유명한 피오레라는 뉴질랜드 제일 유명한 음료수가 거기서. 자, 두 가지. 동물의 형상을 진짜 많이 닮았으면은 그 기운이 있어, 사실은. 사람이건 동물이고. 사람들 하잖아. 정말로 그 동물을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 보면은 그 습성이 조금씩 있어, 그 슬며시. 그런데 아까처럼 수유형이란 자체는 모든 건 뭐냐면은 어떤 산이 젖꼭지처럼 큰 산 줄기에다 젖꼭지처럼 볼록한 데가 나와 있고 그 앞에 조금 뼈도 나왔다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젖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운이 나올 때는 조선왕조가 더 어때? 조선특왕을 보면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게 엄마 유방이라 해서 유혈이라고 하는데 볼록 튀어나온 게 기주머니고 거기서 헐리 뭉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미어진 곳에는 기가 뭉치는 곳이야. 그러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맹호 수유형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의 땅이 기가 모여서 안전한 길을 주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게 맹호 수유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호랑이 얼굴 다 없어도 상관없어. 땅이 그렇게만 되면은 나무에 흔히 만다면 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네. 왜? 이게 이 기탱크가 통이거든? 그리고 꼭지 같은 부분이 기가 팍 쏘아주는 부분이거든? 그거 혈자리더라고. 그렇게 해야 맺혀주면 거기는 기가 모이는 거예요. 호랑이가 몸통 없어도 땅이 중요한 거지 호랑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야, 모양이. 사람들은 모양이 갖춰진 걸 또 좋게 치는 경우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가 잘 뭉쳐주는 애가 더 중요한 거지. 언더스탠? 오늘 상당히 깊이 있고 열띤 내용들이 들어가네. 응? 그러게, 좋은 질문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미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감사하잖아. 초보 입장에서 이제 감사한 거야. 왜냐면 이제까지 평소에 이런 질문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나한테. 그래서는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만 답을 해. 근데 질문이 나오면은,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몇천 년 온 학문을 바꾸려면은 그냥 혼자 바꿨다고 큰 소리 치지 말만 해도 되지 않잖아. 그러려면 내는 얼만큼 머리를 썼고 근데 그거를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얘기는 못 해. 질문이 나오면은 답이 나오는 게 그때는.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거는 또 언제가 질문 나오면 나오는 거고. 이번에 답사 갔을 때 거기 이제 시장님이 불교를 무지하게 오랫동안 심취했던 분이 불교에 막 몸 몇십 년 담고 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질문을 해, 이제. 인생에 사는 문제부터. 불교가, 모든 종교가 답이 다 나올 것 같지 안 나오는 게 많아. 우리는 그 답을 내줄 수가 있잖아. 그 질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교적 질문까지 여기서 99%는 답을 내줄 수가 있어. 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면 답이 다 나와, 그게. 종교는 그 한쪽에서 본 거, 그냥. 말하자면 코끼리를 기독교는 오른쪽 다리 통로를 따라서 본 거고, 예를 들면은, 불교는 꼬리 쪽부터 올라간 거고, 이슬람교는 몸통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각자 어느 쪽으로부터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산줄기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같은 내용이야. 돌아보면. 근데 조금 그쪽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우리는 보면 다 알지.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종교는 각자 서로 자기 종교, 다른 종교 무시하지만 우리 K미디어학은 종교에 관계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이게 결국엔 통일시킬 수 있는 거다. 왜? 어느 종교도 다 볼 수 있거든, 우리는. 단, 어떤 종교가 미신 뭐 이런 것만 혼자 선입견 갖고 있는 것만 빼면 왜? 미신과 안 미신을 구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활의 삶의 지혜. 우리가 힘들 때 가서 교회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왜 이래 시련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절 주십니까? 하는 게 어딨죠? 우리는 이제 당신은 시련이 와.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이 시기는 오는 거야, 그냥. 부처님 하는 안 믿어도 오는 거고. 너 잘못 아니야. 이거 지나면 끝나. 이거 알려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시기에 빠졌어.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서 난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시기면 죽을 것 같았지.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가 이거 몇 년이면 끝나 이제. 알려주면 극단적 선택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지. 이걸 쉽게 극복하려면 땅은 이쪽 땅에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빨리 극복하겠지. 나는 이걸 해주겠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럼 얼마나 행복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아. 왜? 수레바퀴는 돌기 때문에. 수레바퀴는 돌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돌아가.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내 차례네? 내가 밑에 들어갈 차례야. 싫지만 그 잠깐이면 지나가. 좀 있으면 나도 위에 올라가? 안다라면은 내가 지금 돈을 안 벌려. 그렇지만 좀 있으면 또 벌릴 때 와. 지금 힘들 때야. 내가 좀 있으면 돈 못 벌 때 지금 많이 버네? 그럼 이 비축해. 지금 투자할 때 아니네? 비축해는 다 써. 알았으면 나 미리 알았어.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거 갖고 또 뭐 하다가 한 번에 날리고 또 하는 거지. 방어 못 하고.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걸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만족하게. 다 부자는 살 수 없어. 왜? 그건 운이 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부자가 아니고 힘들어도 유식이 조금 있으면 지난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걸 빨리 지나는 방법을 알려줘. 집을 어떻게, 땅으로, 건강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면. 근데 자기 그릇이 있잖아요. 잘된 사람은 대통령이. 그릇만큼 되면 되는 거니까. 자, 행복학을 대통령 안 했다고 장 선생님은 저는 좀 대통령보다는 불행할 수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 그치? 근데 일반인 대통령 안 했다 불행할 생각을 절대 안 해. 그렇잖아. 나 대통령 안 해요. 그래? 아니,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경희 선생님 불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친구는 대통령 안 했다 불행하다 생각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릇의 만족인 거야, 다. 그릇을 알아야지, 그릇을. 아니, 우선 뭐냐? 첫째 뭐냐? 내 이미 그릇이 어느 정도 알아. 태어난 순간부터 대략 알아. 왜? 지금 여기 저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을 꾸겠어? 아니면 저기 빌 게이츠를 꿈꾸겠어? 그렇게 돈 안 벌어도 괜찮아. 그들은 불행하다 하나. 이재용 안 돼도 안 불행해. 그렇잖아. 그냥 나한테 적당히 로또 좀 맞춰주면 더 좋고, 안 맞아도 적당히 살아주면 되는 거야. 즉, 이미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그릇이 어느 정도는 대략을 알아. 단지 더 크고 이걸 못하지. 대부분 알아. 좀 누군가가 지금 내가 갑자기 빌 게이츠 되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 그거 안 된다고 억울해하지 않잖아. 그 얘기 뭐냐? 자기가 살아온 탈에서 그 기준에서 얼마큼 더 나가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첫째는 나는 뭔 얘기해 주냐? 그 틀에서 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네 틀 속에서 네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네 틀에서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떼돈 벌어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돈 더 벌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엄마 아빠 이렇게 태어났어. 이건 이미 태어난 거야, 네가. 그렇잖아. 거기까지는. 그건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네 삶이 이 시기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못 나갈 수 있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면 행복한 거야, 자기. 왜? 그럼 자기 기준에서 움직인 사람이, 그럼 이때는 얼마 더, 갑자기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3조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럼 어떻게? 그럼 이때 투자하면 내가 억대도 벌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 억대, 10억대까지도. 그런 기준이 있잖아. 그러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조 벌지 안 벌지 잘 몰라. 근데 내가 이번에 그 아우지 탄광 사람 얘기하면서 하기에 따라 당신은 엄청나게 지금 100억대 매출이면은 그거는 준비운동 정도로 클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줬어. 하기에 따라서. 왜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잖아. 때를. 그럼 두 번째, 어디 땅에 심어야 되는지는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자, 때를 알고 땅을 알았어. 아이디어만 찾으면은, 아이템, 씨앗만 찾으면은, 보통 사람이 땅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남들이 다 씨앗 뿌리니까 그때 따라가서 뿌려. 아무 땅이나 뿌려. 근데 우리는 좋은 때 기다렸다 그때 딱 뿌려. 좋은 땅에. 이게 풍수 시간이야. 그 다음에 또 공부해서 좋은 씨앗까지 찾았어. 고구마도 좋은 고구마를 찾았어. 좋은 걸로. 그럼 막 뿌린 사람하고 그냥 뿌린 사람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그냥 엄청 다르겠어. 어떤 사람 고구마 대충 뿌려서 10가마 거뒀어. 근데 때를 맞추고 좋은 땅에 좋은 씨앗 뿌리면 10가마겠어? 100가마도 만들겠지. 그러면 그게 뭔 얘기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얘기야. 단 고구마 가지고 10,000가마까지는 말 못하겠어. 그건 몰라. 그러나 최소한 몇 수십 배까지도 클 수 있지 않겠어? 그 기준은? 그건 사람의 나름이겠지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거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야. 내 말만 잘 따르면은. 아니, 그리고 그거를 일반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된지 안 되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뭔 얘기냐? 무슨 법사들이 그러는 거야. 뭐 손에다 뭐 쓰라겠는데 그게 잘 된지 안 된지 검증 못하고 발바닥에 뭐 써야지. 아니면 김치성 가진 사람이 온다 이거 이번에. 근데 이 김치성 가지 갑자기 이래. 김치성 가지 맞는데 어떨까? 이 사람을 쓰면 일이 안 풀립니다 했어. 안 썼어.
근데 이게 잘한 건지 그 사람이 써서 잘 됐는지 검증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건 몰라. 근데 우리 학문은 뭐야? 누가 봐도 객관적인 교육 틀이 있으니까 그게 맞았네, 잘못했네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학문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학문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거고 전 세계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빨리 급하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 이 좁은 시장 갖고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굳이 싸우면서 기존 풍수 명리 아니야 얘기할 거 없다는 얘기야. 아주 그 세계 시장은 넓어. 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니들에게 알려줄게. 필요해? 한 10명, 20명 생년월일씩 가지고 와. 출생 그 시간, 경도, 시운도 가지고 와. 아니면 집 몇 명 보여줘. 가서 다 보여줄게. 니네 집이 왜 안 좋은지 증명시켜줄게. 다 할 수 있잖아. 이민해가지고 떤 상태에서. 그래, 가서 보여줘. 갖다 놓고 너는 여태 깨줄게. 여태 갖고 이렇게 몇 명 해주면은 말 필요 없잖아, 그거. 난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강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그 이론을 그냥 영어로 바꾸면 되는데 질문이 어려운 거야, 질문. 아니, 그건 어려워. 하면 다 어려울 게 없어. 다 하면 질문이 어렵기는 뭐 어려워. 질문을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대답할 때 돼야 돼요. 해줘야지, 당연히. 어렵다니까요. 안 어려워. 어려워요. 나는 안 어려워,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 뭔 얘기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금은 내년 정도에는 내가 질문을 다 듣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통역 한들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할 때는. 그럼, 특강하면서, 현지인하면서, 여기 뭐 시장님이나도 데려가면 돼. 거기 뭐, 정 교수나. 그리고 질문 나오는 건 내가 듣다가 못 들으면 이해시키고, 한국말도 못 들어 잘. 나 지금 뭐 계속 묻자 몇 번씩.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데 뭔 얘기냐? 외국말인 거야. 서로 몇 번 확인하면 돼. 중요한 거니까. 또박또박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질문하고. 그리고 나는 그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강의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세상 어디에 전파해? 그냥 몇 명 봐주는 거? 그게 아니야. 정치로 가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게 하려면 정치를 끼야 되는 거고, 부자를 끼야 되는 거고. 그 세계 사람들이 올해는 목용신자는 사업을 접으세요. 올해는 무슨 용신자는 투자하세요. 얘가 무슨 용신자니까 올해는 특별히 주의시켜야 됩니다. 땅은 이쪽 땅, 지분이 이쪽은 올해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기가 지금 얘는 무슨 용신자니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하되, 이 땅 이쪽 땅들은 상태 안 좋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케어하셔야 되고, 정책도 어떻게 하고, 몇 호를 위주로 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한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그 전에 사업도 하지. 근데 선생님 그 진짜 100% 확실하세요? 응? 아니, 200%. 왜? 물론 확신은 그렇고 모든 거는 99%나 97, 8% 선이야. 왜? 100%는 없어. 왜 없냐? 심장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어? 안 봤다고?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간혹 있지. 그 예외야. 그렇게 예외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그 정도는 있다는 얘기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볼 때 그래서 내가 90%라지 95%라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래도 이해 못하는 게, 내가 25년 전에 이 학문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조용히 있던 이유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중요하니까. 뭔 얘기냐면은 때가 되면은 틀린 것 갖고 얘기해도 먹히는 발국인데 때가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진리가 아니어서 안 먹힌 게 아니오. 때가 안 돼서 안 먹지. 갈릴레오가 알았잖아, 그거를. 지동설. 근데 어떻게 했어? 말 안 했잖아. 왜? 시기가 아니거든. 못하거든, 할 수가. 즉, 코카콜라가 기가 막혔어도 돈 버는 건 거기서 버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때가 돼야 버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그렇게 해야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때라고. 때가 돼야지만이 명당에 들어가도 부자 안 된다고 했잖아. 때가 돼야 부자 돼. 근데 더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단 명당에 들어가서 애기를 낳으면은 좋은 애기를 이태부터 하면은 좋은 애를 만들어서 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잉태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둘 다. 잉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자, 흔한 말로 애기를 잉태하는 게 중요해? 낳은 게 중요해?
사주는 나온 거 기준이야. 나온 거 중요야? 잉태한 거 기준이야?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온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잉태는 절대적 기운인 거고 출산, 그래서 출산 태길. 내가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사업하는 게 그런 거야 할 때 술 한잔 먹고 얼떨떨 애기 만드는 것과 맨정신에 애기 만드는 거 갖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기도하고 만드는 거 맨정신만 갖다 다르다. 같지? 그럼 기도해 만드는 것과 내가 날 잡아서 만드는 거는 날 잡아서. 맞지? 그리고 날 잡아서 만드는데 아무 곳에서 만드는 거가 명당토에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입태호텔인 거야. 입태호텔. 명당토. 그러니까 입태를 명당토에 반기문 총장님 계신 동네, 원래 있던 동네 앞에 모텔이 신혼부부가 메어진다고 해. 그래서 내가 뭐냐. 내가 너무 치사할 정도로 느끼는 거야. 시간의 흐름. 내가 했죠. 내가 본인 거 얘기할 때, 누가 할 때도 뭐 다른 거 갖고 얘기해? 뭐 무슨 아이템 물어봐? 아니잖아.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잖아. 이때 망해 그냥. 이때 돼. 그럼 아이템은 뭐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더 버냐 못 버냐를 결정짓는 거지. 그 더가 현실에서 중요해. 100억하고 200억 차이가 크다 적다. 100억하고 500억은. 그 더를 또 해줄 수 있는 게 풍수인 거야. 이게. 그 더를. 근데 중요한 것. 100억이든 500억이든 그런 큰 단위가 움직이는 게 중요해. 그때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콩이냐, 고구마냐, 어떻게 심냐가 중요한데, 모든 걸 심을 때, 감자는 여름이고, 고구마는 가을이 아니면 거두질 못하는 거야. 근데 가을 안에 묶어도,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처럼 만들어준 기후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을의 베이스 하에서 들어가. 그러니까 그 가을의 베이스가 타이밍 뗀 거야. 그게 K미디어 석하명리 거고. 그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풍수. 우리가 주어진 흐름 중에서 가장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노력 중에 하나 하는 게 그게 풍수라는 거. 이게 기도나 노력이나 이런 거보다 장명보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풍수라는 거지. 가장 큰 거야 이게. 이름은 그 뒤야. 그것도 물어볼게. 이름이 중요할까? 입태 출산이 중요할까? 만약 아기를 낳는다면 출산택이라는 게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 출산택일이 중요하지. 100번 중요하지. 이름은 나온 뒤에 그걸 바꾸는 거고, 이름은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출산택일은 이미 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요즘 수술 네? 많이 하잖아요. 수술. 네? 출산할 때 네. 수술해서 막 그렇지.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출산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주라면은 수술보다 그냥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는 태어난 순간인 거예요. 어쨌든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든. 이해하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조성을 했더니 어쨌든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나오는 순간 숨을 쉬는 거니까. 애가 그때 태어나는 거잖아. 일찍 빼든 늦게 빼든.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자연스럽게 나온 애가 더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출산이 재앙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연분만이 좋다는 말은 어떤 전제가 있냐? 똑같은 사주일 땐 자연분만이 좋은 거야. 근데 자연분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연분만으로 좋은 사주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성산문처럼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하듯이. 성산문이 왜 성산문이요? 성, 산문, 문, 옥문을 3번 막았다고 해서 며느리가 애기 낳으려고 다디미뚫로 애기 목문을 막고서 아버님 됐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한 번. 됐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한 번. 됐습니까? 조금 더 3번을 기다렸다가 나온 게 성산문이라고 하듯이. 그 나온 순간이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나온 게 으뜸인 거고 수술로 한 것도 나온 거지. 어떻게 했든 간에 자연산만 산이 아니라 우선 메기를 먹으면 메기가 중요해. 자연산이든 아니든. 근데 양식보다 자연산이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것과 그러면 나는 양식 먹을 바에 안 먹어버려. 아니 먹는 게 좋은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산삼을 먹든 장례삼을 먹든 삼이 중요했든 먹는 게 중요해. 안 먹을 바에는 산삼이 난 거지. 일단 삼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출산택일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나느냐. 그 출산택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를 정리해 주는 거지, 모든 것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여기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가는 거야. 막연하게 막 하면, 사람들 그냥 말하면 다 먹혀. 이렇게 말하면, 못 올라면 쳐다보지 말아라. 말이 되잖아. 못 올라면 쳐다보지 마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 말이 되잖아. 그럼 잘 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는 건 일찌감치 김치국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잖아. 근데 못 오르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일찌감치 떨어지라는 얘기고, 이 둘은 의미가 어때? 전혀 상반되잖아. 어느 걸 따르라는 얘기야, 대체? 이 두 개를 다 써먹어, 그냥 우리는. 필요할 때.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이 되기도 하는 거고. 급할 때 이것 써도 이것다. 단지 중요한 뭐야? 그걸 각게 써야 할 때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써줘. 기존 학문이 그런 거야.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걸 적당히 써야 할 때를 구분해 줘야 돼. 그 구분 없이 아무데나 쓰거나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그거를 찾게 해주는 거고. understand? 이 발음이 너무 토속적이었나? understand. 이익 따라 이기풍수. 이기풍수 하다가 너무 이기적으로 흘러갔나? 아니지? 좋지? 그 다음에 기간풍수. 또 있어. 옛날에는 형기풍수였다가 주로 최초에는 형기. 옛날에는 이론이 갖춰주기 전에는 모양을 가지고 따졌다가 이론이 갖춰지면서 형기, 이기풍수가 있었고, 사실은 기간풍수와 형기하고 먼저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진 않았죠. 왜? 옛날 사람들은 기가 감각이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구분하면, 그러다가 수맥이라는 건 기존 전통 풍수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수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넣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기존 풍수는 수맥이라는 용어가 없어. 기존 전통적인 청우경, 금난경, 여기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근데 수맥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수맥이란 그 자체도 원래 서양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물론 동양에도 그런 기운이 에너지로 있었지만 정리돼서 들어온 게 서양에서 많이 들어왔지. 어쨌든 형기, 따라서 형기풍수, 이기풍수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풍수, 수맥풍수 다 구분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는 거고, 이 네 개를 통틀어서 하는데, 기존에 하는 분들은 여기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꽤 많고, 그 기감도 이제 이거라는 사람, 이거라는 사람은 너무 이쪽으로 빠져버리고, 이론 이쪽으로 빠지고, 이걸 다 적절히 해야 되는데, 이거라는 사람은 너 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론이 없어. 또 어떤 기로만 갖고 따지고, 그러니까 도사 신비로 빠져버리고, 이분이 얘기하면 도대체 검증할 수가 없어. 본인이 길을 느꼈다는데 뭐라 할 것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엘로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숙달시켰다는 얘기고, 그 엘로드 숙달 같은 것 때문에 3년은 들어보라 하는 거야. 기본적인 이론은 3학기 정도에 한 번은 훑어준다는 얘기야, 복습하면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면 따라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풍수를 다 이론하려면 30년에도 못해. 의미도 없고. 필요한 것만 기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은 아까처럼 이제 수맥인데, 가끔 가면은 기존에 풍수했던 사람이 이걸 안 했어, 이런 걸. 이것만 했어. 이것만. 그러니까 어떡하냐. 갑자기 이거로 오는데 이것만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해갖고 돌아다녀. 이거는 1시간 만에 터득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터득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 30년 강의해서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 달 된 사람 이거 들고 와서 여기 기 있어 없어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뭐니까 말도 안 된다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자기가 새로 배우려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 기존 했던 사람이 안 배우려고 왜 많이 이거를 왜 새서 배우기도 민망하고 인정 안 하려고도 하고. 근데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실제 이것만 하는 사람은 또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좀 하다 보니까 몇십 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 근데 그러다가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형기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건 전통 때문에 안 되고, 이기 위치도 좀 알아야 되고, 기감이 뭔지, 이건 수맥과 같이 통하는 걸 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양택풍수, 음택풍수. 그 두 가지가 그냥, 양택은 사는 사람. 근데 기존 또 오래된, 약간 책에 잡혀있는 기존 풍수에서는 양기까지는 얘기해, 양기. 왜? 양기는 마을 풍수. 음기는 아직 얘기를 안 해. 왜? 양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것.
요즘 근데 대형 묘지가 많잖아. 그럼 그건 뭐야? 음기지, 이제. 굳이 따지면. 그 안에도 그럼 좋은 묘지 따로 있잖아요. 응? 대형 묘지에도. 당연히 따로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라는 의미는 턱이자 써서 원래 없던 얘기인데, 양기란 말에서 음기란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마을 풍수나 도시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 모여있을 때를 양택이라는 것은 원래 집택자 쓰다 보니까 개인의 집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그게 모여있는 것을 양기라고 하고 음택은 돌아가신 무덤을 얘기하는데 그게 많이 모여있는 거 공동묘지 차원을 넘어서서 요즘은 납골 공원이 무지하게 많잖아. 그래서 이걸 음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박수 2번 시작.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